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 얼마나 더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건 일단은 트럼프한테도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상품의 경쟁력에 달려 있겠으나 네. 또 한 가지는 그 기업 지배 구조. 이걸 바꿔야 뭔가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 지금 괜히 더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 그동안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그래서 어떤 걸 좀 바꿔야 되는지 네. 다른 나라들하고 또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증시는 뭔지. 뭘 좀 바꿔야 되는지 등등 이런 얘기는 너무 심오하고 어렵고 듣다 보면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자괴감도 느끼고 그래서 예. 날씨가 너무 더운 날 들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원해지고 날씨 좋으면 하려고 하다가 이놈의 날씨가 시원해지질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좀 그냥 그런 날 모셔서 어쩔 수 없이 좀 듣자 오늘은. 아니 그리고 지금 한번 들을 타임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잖아요. 한국장이 많이 그런데 올랐는데 정부가 만드는 안이 이 슬슬 이제 나는 내일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주식 시장에만 좋고 에브리바디가 다 찬성하는 안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요. 또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벌써부터 덜컹덜컹 거리고 있는데 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멀리 바라보는 시각으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네, 그런 현명한 이야기 해주시는 분이죠.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이 형은 이형이라고 만드시. 다 좋은데 모시기가 어렵다는 게 예, 유일한 모시기 단점이. 어렵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김학균 센터장님 얘기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센터장님은 주식 시장에 이제 몇 년 차세요? 제가 96년도에 입사했거든요. 와. 참 내가 왜 이 길을 30년이네요. 30년 그러네요. 차예요. 예. 와. 아유, 와. 참 제가 입사했을 때 860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3,200이네요. 와. 그러면은 한 300% 정도 올랐네. 시청은 사실- 더 많이 늘었죠. 예, 근데 30년에 300%가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그럼요. 그럼 연율로 부동산은 보십시오. 제 부동산은. 생각에 한 6, 7% 하면 그 정도 올랐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연 7%면 10년에 2배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30년이면 8배가 올랐어야 되는데 아하, 연 7%라면 근데 그렇네. 3배밖에 안 올랐으면 7이 연 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얼추 제가 그냥 감으로 암산해 보면 2%밖에 안 되나요? 예. 한 3% 되면 300%면 3% 되면 4배니까. 연 3% 정도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계산 한번 해봐야 예. 되겠네. 네. 잠시 계산하고 있겠습니다. 네. 퍼플렉스트에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경제가 뭐 기업 이익이나 경제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커졌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증시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참 효율적이지 못하다. 강세장도 있고 약세장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주가의 평가가 참 박하다. 예.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라고 하는 게 뭐 잘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저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고 그 돈을 또 어떻게 나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오늘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썩 재미난 얘기는 아닐 것 같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본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주의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근데 자본주의라고 할 때 그 자본은 그냥 뭐 우리가 장사하기 위한 사업 미천이 그냥 자본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기업할 때도 사업에 어떤 하기 위한 원천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사업 미천은 남한테 꿔오는 게 있고요. 그건 타인 자본이라 그러죠. 예. 또 동업자들을 모아서 출자를 한 자기 자본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인데 타인 자본을 부채라 그러고요. 예. 또 이제 주주들이 투자한 동업자들이 투자해서 만들어진 걸 뭐 이제 자기 자본이라 그러는데 대체로 주식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기 자본과 관련된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사업 미천을 나눠서 해보면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예. 타인에게 남의 돈 빌려오는. 내 돈. 예, 남의 거 빌려오는 건 채권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기업에 돈을 대주는 채권자도 어떻게 보면 사업 미천을 대준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돈을 꿔주는 채권자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이해관계만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내가 빌려준 돈에 덧붙여서 더 받을 수 없어요. 채권자는 정해진 날에 빌려준 돈과 이자만 받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끝납니다. 예. 뭐 장사가 안 되더라도 기업이 뭐 이제 채권자들에게 원리금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채권자는 크게 손해는 안 보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예. 그리고 기업이 망할 때 기업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면서 소위 청산을 하는데 채권자들이 주식 투자한 동업자들보다 더 먼저 선순위로 이제 채권을 받게 되는데 주식은 조금 복잡해요. 채권이 언제 갚을래, 이자는 얼마나 할래라고 하는 거라 그럼 주식은 동업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연하다 그래야 되나요? 예. 제가 빵집을 해서 이 두 분과 뭐 1년에 장사해서 3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채권자에게 이자를 줘야 될 건 되게 명확해요. 그냥 예. 빌린 거 주면 되는데 그렇죠. 채권자들에게 다 주고 우리가 3천만 원 남았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배당으로 나눠 가질지 아니면 재투자를 해야 될지 묻고 더 갈지. 그렇죠. 굉장히 이제 유연한 관계가 이제 주식이에요. 예. 또 이제 주식은 또 청산할 때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이제 그 배분받을 권리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죠. 그래서 일반 자본주의라고 보면 채권자와 주식 투자한 동업자가 있는데 채권자보다는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조금 더 기업의 이해관계에 본질적인 이해관계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기업의 그 주인은 이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다, 동업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물론 예. 이제 ESG라든가 이걸 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뭐 기업 주인은 뭐 주주뿐만 아니라 뭐 지역 사회 아니면은 고용된 노동자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주식 투자한 사람들 돈을 댔는데 동업자로 참여한 사람들이 기업의 주인이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제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인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래서 채권은 기업이 타인 자본 조달할 때 채권 발행하고요. 동업자를 모을 때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IPO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식을 팔고 그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IPO를 통해서 주식을 사서 동업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유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게 되면 또 간접적으로 이제 동업자가 되는 건데요. 예. 그렇죠. 근데 타인 자본을 제공하는 채권의 역사는 한 5,000년이 돼요. BC 3,000년 바빌로니아 때도 채권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부채의 역사니까요. 부채의 역사죠. 그리고 왜 단순해요. 언제 갚을래? 그리고 이자 어떻게 할래? 그렇죠. 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쓴 사적인 차용증도 채권이에요. 근데 주식의 역사는 1602년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의 기원이거든요. 예. 채권은 5,000년이에요. 주식은 400년 조금 넘어요. 그럼 주식의 역사가 짧은 이유는 뭐냐 하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인도 회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동인도 회사에 출자한 네덜란드나 영국의 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내가 한 10사람이 모여가지고 배를 샀어요. 그 배가 인도나 인도네시아 가서 향신료 같은 걸 가지고 와요. 예. 그러면 그 배에 투자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귀족들은 출자한 지분만큼 그 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 배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뭐 알 수는 없죠. 안 탔을 것 하지만 같아요. 안 탔을 것 확률이 같아요. 높지. 예. 그 위험한 일이잖아요. 예. 컬럼버스처럼 뭐 엉뚱한 데 갈 수도 있고 해적한테 털릴 수도 있고 침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인도에서 향신료를 가져오는 임직원들, 선원과 선장들과 소유주인 주주들의 물리적으로 불일치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원들이 그 사람들은 정해진 월급이나 주주들과 계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인데 예. 향신료 같은 걸 가져오면서 자기가 몰래 숨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을 배를 타는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과 주인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주주들의 재산권을
잘 지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만 내가 그 회사의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예컨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운영하는 삼성전자의 전문가들이 주주들의 부를 잘 지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대리인 관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소유주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게 주식과 채권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고 주식이 복잡하고요. 그래서 공시제도라는 거 있죠. 예. 기업이 중요한 내용을 공시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지 않으면 벌 받잖아요. 페널티 받잖아요. 공시제도의 기원은 뭐냐면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에 고용된 임직원들이 기업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그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예비 투자자들에게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제도의 본질은 주주들에 의한 임직원의 감시 제도예요. 예. 중요한 것들을 임직원들이 안 밝히게 되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보다 복잡하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좀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예. 왜 주식 그 지배구조가 중요한지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이 중국 주가랑 미국 주가를 한번 그려놨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는 많이 오르고 중국 주가는 잘 이제 못 올랐는데, 저는 요즘처럼 한국 시장이 잘 움직인다 그러면은 또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은 올라가는 자산으로 그것이 미국 주식이건 아니면은 가상자산이건 예. 어느 지역의 아파트건 올라가는 자산에 후행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주식이 잘 움직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많이 했는데 예. 우리가 서학개미로 불리우는 미국 주식 투자 이전에 한국인들이 투자했던 거는 중국이었어요. 예, 2007년, 6년, 7년에 중국 투자 붐이 있었고 예. 또 2005년쯤에는 후광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또 중국 투자 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2006년 7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주식을 그때는 이제 펀드의 형태로 많이 투자했는데 이때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꿈은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니까 내 돈을 여기에 묻어서 성장의 수혜를 보면서 재산을 늘려보자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이 가졌던 꿈일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국 주식은 2007년도에 한 6,100포인트 하던 게 지금 뭐 3,000포인트대 중반이고요. 예.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중국이 고성장할 거라는 판단은 맞았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GDP 성장률은 중국이 어렵다 그래도 2분기 성장률이 5.3 나왔나요? 한 5% 성장하고 미국과 비교해 보면 예.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높고요. 기업 이익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업 이익이 조금 뭐 이제 둔화가 되고 미국 기업 이익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10여 년 정도는 중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면 경제가 고성장한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주가는 못 오른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활력이 높았던 게 1980, 90년대일 겁니다. 외환위기 이전. 예. 그때 우리 경제가 10% 성장하고 올림픽도 치르고 뭐 중산층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좋아진다는 걸 느꼈던 좋았던 예. 시대인데 예. 8, 90년대 주식이 좋았던 거는 80년대 후반 3저 한 3, 4년 좋고 나머지 주식은 잘 안 좋았어요. 그럼 왜 성장하는데 주가가 못 오르느냐? 예.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지배구조라고 생각해요. 경제가 고성장을 하게 되면 기업도 돈 벌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이 주주들에게 잘 넘어가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서 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주식이 성장해도 못 오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중국 주식이 못 오르고 한국의 8, 90년대가 못 올랐던 중요한 이유가 결국 거버넌스라고 봅니다. 큰 거버넌스로 보면 85년도에 우리나라 7대 재벌이었던 이게 부산 향토 기업인데요. 프로스펙스 기업, 요즘도 프로스펙스 나오죠? 예. 국제상사. 프로스펙스 만들고 국제상사가 해체됐어요. 그때 해체의 변은 뭐 내부자 거래했다, 재무구조가 나쁘다. 그런데 실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했지. 뭐 그때는 뭐 국제 상사만 그랬겠습니까? 그냥 정권에 이제 찍히니까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도 최근에 올 들어서는 마윈이 나오지만 마윈이 몇 년 동안 사라졌었죠. 그랬죠. 2019년, 2020년 이때는 상당히 시진핑 정부에 좀 반기를 들고 하니까 홍콩에서 옌트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IPO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중국 잘하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진핑이 들어와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섭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에 고객 명단을 달라 그랬대요. 근데 알리바바가 그거를 디스크에서 담아준 게 아니고 출력해서 줬대요. 수백만 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엿먹으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 권력보다 정치 권력이 경제나 기업보다 위에 있으면 돈이 새는 게 많아서 그런 데선 주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우그룹이 2대 재벌이었는데 99년도에 파산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로이신 커피나 이런 분식회계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회계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 임직원들이 기업의 회계 실체를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 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 주주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면 경제가 고성장해도 주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 장기 투자는 거버넌스나 재산권 보호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해야지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그것이 80년, 8, 90년대 한국이건 중국이건 베트남이건 굉장히 장기 투자에도 잘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한국 증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기업이 가지는 자율성 높아졌고요. 또 회계의 투명성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의 최근의 지배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최대 주주인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번 보면요. 1대 주주가 뱅가드입니다. 2대 주주가 블랙락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시총 큰 어떤 기업을 봐도 대부분 뱅가드 1위, 블랙락 2위고요. 3위나 4위쯤에 스테이트 스트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전부 펀드인데요. 근데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면 패시브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ETF 만들어 파는 펀드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저는 주인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나마 엔비디아는 젠슨 왕이 5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떤 소위 오너의 그립감이 있는 거지만 엔비디아가 상당히 예외고요. 많은 그 기업들이 ETF 패시브 펀드가 이제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개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예컨대 뱅가드가 엔비디아를 산 거는 우리가 액티브 투자라고 말하는 펀드 매니저가 야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일 것 같아. 내가 이 종목을 꼭 집어서 사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을 사다 보니까 그 안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글로벌 그 기술주를 추종하는 지수를 사다 보니까 그 안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뭐 의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죠. ETF가 수수료가 싼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싼 겁니다. 일일이 다 신경 쓰면 그게 다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ETF 회사들이 거의 거의 주요 주주들이 되다 보니까 주인이 없고 경영진이 자기 맘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성과급 같은 것도 주가에 연동을 시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의 감시를 덜 받는 경영진이 권력화되는 게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일본 한번 보면요. 일본의 시가총액 가장 큰 도요타 자동차의 일대 주주를 보면 도요타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요타 그룹은 도요타 관계사들이 서로 막 순환 출자 비슷하게 출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인으로서의 오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일본도 한국처럼 오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수미모토라든가 미쓰이라든가 재벌이 존재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재벌들이 군부에 돈 대서 2차 세계대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경영권을 박탈하면서 일본은 자연인으로서의 오너가 존재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일대주주가 삼성화재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예. 오너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진 지배 구조의 굉장히 이제 특수성은 오너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너가 아주 다수 지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업의 의사 결정에 여러 가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인이 존재한다라는 게 한국적인 특성이죠. 예. 그게 뭐 재벌 구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식의 자본주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당기순이익과 자기 자본을 그려놨는데 앞서서 제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상태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기 자본과 관련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9월 결산 법인인데요. 2017년 정점으로 해서 애플의 자기 자본이 57%나 줄어들었습니다. 예. 사실 자기 자본이 줄어든다는 건 이거 좀 원래 자주 나타나는 일이 어려운 아니죠. 회사들이 그럼 어려운 회사가 적자 나게 예, 되면 예. 주주들이 출자했던 출자 지분 혹은 기업이 그동안 출자한 거에 뭐 돈을 벌어가지고 쌓아놓은 거를 까먹으면서 자본이 줄어드는데 뭐 애플이 이런 우량 기업이 적자가 날 리는 없거든요. 예.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보다 주주들에게 더 많이 주주환원을 하게 되면 자사주 자기 사고 자본이 배당하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은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면서 그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조금 이제 개념적인 그림인데 일단 중간에 있는 자기 자본 이익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주주들의 지분은 재무상태표 위에 타인 자본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자기 자본이 주주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요 주주들의 몫이 얼마나 잘 증식될 거라를 보여주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ROE라고 하는 ROE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자본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의 당기 순이익이 들어갑니다. 이게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게 ROE인데요. 한국의 경우는 기업들이 우리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을 하자. ROE를 높이자.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분자인 당기 순이익을 늘리자는 얘기예요. 예. 근데 애플은 분모인 자기 자본을 줄여서 줄여서 그러니까 애플의 ROE가 높아지죠. 얼마나 되냐면 높은 정도가 아니고요. 157%라고 하는 와. 엽기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보통 제 생각에 이제 기업들이 그 나라 GDP 성장률에 뭐 직관적으로 한 10% 내외의 ROE라 그러면 괜찮은 ROE고요. 사업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 나라 GDP 성장률의 한 기업은 한 3배 정도가 되면 실은 괜찮은 ROE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미국은 지금 2% 성장하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7%라는 거는 와. 자기 자본을 줄임으로써 극단적인 자본 효율성을 추구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습이 애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 그나마 애플은 양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반이에요? 애플은 자기 자본이 그래도 있는데요. 맥도널드나 스타벅스는 예. 자기 자본이 없어요. 회계적으로 자본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하면 애플은 애초에 주주들이 출자해서 쌓았던 거에서 출자 지분에 그동안 영업해서 돈을 유보해 놓은 금액을 쌓아놓은 거를 헐어가면서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 예. 맥도널드랑 스타벅스는 아예 빚까지 내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와. 그럼 맥도널드와 스타벅스의 자기 자본 이익률은 무한대입니다. 분모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저는 미국식의 자본주의가 변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맥도널드나 스타벅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S&P 500 중에 31개 기업이 우량 기업이에요. 계속 연소극자를 내는데 그 돈을 쌓아두지 않고 주주들에게 다 돌려주면서 자본 잠식인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 자본을 줄임으로써 극강의 자본 효율성을 가지는 그런 자본주의가 이제 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에서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1억으로 1,000만 원 벌긴 쉽지만 1조 원 가지고 1,000억 원 벌기는 어려워요. 예. 예. 규모가 커질수록
인풋 대비 아웃풋 효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하는 경제의 상식인데 예. 근데 미국은 규모 자체를 자본 스탁 자체를 계속 줄이면서 극강의 자본 효율성을 유지하고요. 예전에 또 마르크스 경제학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처럼 뭐 자본이 집적이 되면서 이윤율이 저하되면서 자본주의가 공황을 맞이할 거라고 했는데 예. 이윤율이 저하되기는커녕 엄청나게 자본 효율성을 높게 유지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경제학의 상식에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굉장히 잘 못 봤던 모습이 최근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본이 자본 잠식에 빠질 정도로 주주 환원을 해도 네. 괜찮습니까? 괜찮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한번 예. 생각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중국계 기업들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를 생각해 보면요. 예컨대 스타벅스는 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 어떤 노하우, 매뉴얼 예.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또 끊임없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 ROE 계산할 때 분자인 자기 자본은 기업이 그걸 왜 놔두나요? 예비적 동기라서 그래요. 무슨 일 터질지 모르니까 가져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제조업 중심의 국가는 설비 투자해야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해야 되고. 근데 애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플은 생산 안 하잖아요. 예. 마케팅과 아이디어, 기획만 하는 거잖아요. 생산은 팍스콘에서 하니까 예. 자본을 예비적인 동기로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고 또 끊임없이 현금이 들어오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흉내내기가 어렵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면이 존재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좀 이유를 추론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플부터 스타벅스까지 그려놓은 건데요. 대체로 일대 주주가 다 뱅가드죠. 아마존 빼고.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최대 주주인데요. 저건 이제 ETF 그렇죠. 운용사라서 운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패시브 투자자를 하다 보니까 경영진들이 권력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성과급을 스탁옵션 같은 거를 주가와 연동시켜 가지고 주가 올리고 자기도 볼을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미국에서 주도 행동주의 공격을 받는 거버넌스의 핵심은요. 경영진에 대한 경영진의 전횡에 대해서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실제로 한국처럼 오너의 그립이 강한 회사는 제 생각에 큰 기업 중에는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없겠죠.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그렇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회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또 뭐 따지면 뭐 젠슨 그 정도. 왕의 엔비디아.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저는 거버넌스가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영진의 좀 뭐 나쁘게 말하면 전횡이, 전횡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런 일들이 너무 주주 편향적인 여러 가지 결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은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뭐 이게 무형 우리가 말하는 무형 자산이 한국 기업들의 무형 자산은 M&A 할 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예. 장부가보다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비용화시키는 무형 자산인데 이들의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주식은 지배 구조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만드는 제품이 좋으면 되는 거고. 큰 매력이죠. 저는 미국식의 자본주의는 예. 그런 면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예.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지금 지배 구조를 좀 바꾸면 주가가 더 올라라는 가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전횡을 하지만 미국은 전문 경영인이 전횡을 하니 네,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뭐 도낀 객낀인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근데 말씀은 미국의 전행은 주주들한테 그건 좋은 아니에요. 전행이잖아. 제가 그런 거라기보단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일반적으로 그 어떤 주주권 행사가 과해졌을 때의 비판의 대상으로 미국을 많이 거론해요. 예. 아니 미국처럼 그렇게 경영진들과 주주들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예로 들면서 사실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주주들만 좋은 자본주의가 맞는 거야.
맞는 거야라는 반론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의 논의에서 굳이 따지자면 미국은 너무 주주들에게 후한 자본주의예요. 예. 그것이 추구한 자본주의인데 한국은 이게 벤치마크 대상이 되기 어렵고 미국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타나요. 일단 자사주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발효한 그 IRA라고 하는 게 온갖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가 들어가요. 예. 그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뭐냐? 자원 배분이 너무 편향돼요. 주주들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그 자기 자본을 줄여서 ROE를 높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ROE가 높다 그래서 그게 세상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기여하는 거는 고용을 이게 늘리는 절대 것도 아니고. 규모예요. 예. 예를 들어 100만큼 번다 그러면은 100만큼 버는 것만큼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자본을 줄여가지고 ROE를 높이는 거는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만 예. 자기 자본 줄인다 그래서 100을 벌던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의 편향성이 너무 주주 중심으로 간다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기업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확대가 돼요. 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일 생겼을 때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인데 네. 근데 보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흑자내던 기업이 한 해 적자가 나니까 그냥 뭐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최근 10년 동안 이런 주주 환원을 과하게 했다고 이게 저는 저금리 산물이라고 봐요. 금리가 싸니까 그냥 빌려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도 실은 이게 맞았던 건데 근데 지금 전 이게 지속 가능하진 않은 것 같고 미국에서도 이게 너무 주주 친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물린 거고요. 그래서 지배 구조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상은 미국은 아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미국 못하다. 좋아 보이는데. 미국 주주가 되면 좋지만 예. 그건 미국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의 주주들이 가진 전 장점이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처럼 하라는 맞지도 않고 또 약간 반대의 자본주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화웨이 회장인 런정페이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구식 상장 기업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 상장 안 할 거야. 그리고 주주 가치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일은 없고 이 극대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야. 와. 그리고 화웨이의 목적은 주주에게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통신 장비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되는 거야. 야. 결과적으로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예. 근데 지금 같은 세상은 약간 좀 국가 대항전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예. 막 특정 산업에 막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도 소버린 AI를 한다 그러고 그렇게 보면 더더욱 이 그 미국식의 자본주의는 우리가 하기도 힘들지만은 그 미국이 가진 굉장히 특수함이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는 미국은 그래 특수한데 우리는 미국과 구조도 다르고 그들처럼 주주 하지도 않는데 미국식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말하면서 지배구조 개선하는 건 이거는 코스트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저는 화웨이나 BYD나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예. 아래쪽에 보시면 중국의 물가는 디플레예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급 과잉이고 예. 중국의 자본주의는 효율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기업이 보이는 성장은 너무도 놀랍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은 자원을 다 때려붓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원을 누군가는 보조금 형태로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마이너스예요. 예. 공급 과잉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미국 굉장히 자본주의. 주주들에게만 좋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고요. 왼쪽에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식 장기간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도 주식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뭐 15년 전에 6,100 하던 게 지금 한 반토막이니까 예. 주가가 잘 못 올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균형을 찾게 되면 주식도 좋고 또 기업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고민을 일본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고민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 중국하고 네. 미국의 자본주의가요. 둘 다 국가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그건 그 사회의 뭐 합의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인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미국 가계자산 중에서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작동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돈 가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미국의 진보적 학자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금융의 월스트리트과 실물 경제를 말하는 메인스트리트의 괴리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 불평등이 발생해도 있다고는 그거는 하는데 뭐 어느 나라나 양극. 그건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엔 중국은 효율로 보긴 어렵고 또 효율로 보기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당 효율을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중국처럼 막 때려붓는 이런 자본주의에선 주식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고 저의 해석으로는 예. 미국은 굉장히 극단의 효율을 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가 추구하기에는 뭔가 너무 좀 예. 다른 세상의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안 팔리는 것도 자꾸 만들어서 내려고만 하고 네. 이유가 있겠으나 저는 그것이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윤영제한적으로 바뀌면서 직전에 후진타오 정권 때 있었던 국유기업의 민영화 이런 것도 이제 다 중단됐잖아요. 그럼 국유기업이 사실 아까 그 화웨이의 런정페이도 말했지만 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오히려 고용이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반대로 얄밉게 너무 잘 팔릴 것만 쏙쏙 만들고 조금 더 만들어도 되는 거는 해도 그렇지만 되고 이익률 안 나오는 건 잘 안 만들고. 극단적으로 자본을 파괴하는 우리가 사실 자본이라고 하는 게 증식의 욕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소설 속에 그려지는 자본가의 모습이 굉장히 욕심꾸러기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에 무라단 형태가 자본가라 그러면 그게 저는 자본가의 저는 그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인들이 뭐 돈을 벌려고 무리하다가 실수를 하고 법을 어기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뭘 그렇게 더 벌자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데 그건 자본의 속성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욕망을 제어했으면 애초 그런 부자도 잘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은 우리가 뭐 제가 너무 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증식의 욕구가 있는데 예. 미국은 자본을 축소하면서 자본 효율을 자본의 효율을 늘리는 거죠. 지난 10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한국은 우리가 중국처럼 그렇게 과잉 그 자본을 투입할 자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도 하고 싶어도 않아요. 못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아닌데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 지난 10여 년 전부터 그런 고민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 자, 지금 보시는 게 주요한 기업들의 PBR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게 PBR이죠. 예. 근데 보시면 동아시아 나라들의 PBR이 낮아요. 일본도 PBR이 굉장히 낮았다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한중일이 PBR이 낮습니다. 야, 인도도 좀 높네요. 인도는 그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좀 SI라든가 대규모 제조업이 뭐 타타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인도가 뭐 엄청난 제조업 강국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동북아가 제조업 강국인데 저 말은 똑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중일은 과도한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장치를 갖고 있고 네. 미국, 인도 등은 매우 슬림한 설비를 갖고도 똑같은 이익을 낸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대만 같은 데가 좀 그렇고 사실 이제 PBR이 낮은 거 지금 2% 말씀하신 거는 거죠. 예, 다음에 말씀드릴 ROE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겠죠. ROE가 낮아요. 네. ROE가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 이유는 분모인 자기 자본을 굉장히 무겁게 가져가야 될 숙명이 있어요. 우리는 장치 산업을 하다 보면 예. 그렇죠. 배당으로 주적에 다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근데 투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분모를 기본적으로 무겁게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어. 이 동북아 나라들은 ROE가 낮은 경향이 있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ROE가 낮으니까 PBR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본 저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저는 일본의 변화는 2012년 12월에 이제 집권한 아베 때부터 뭐 아베가 들어와서 뭐 기본적으로는 관제 자본주의죠.
뭐 정부가 재정 많이 풀고 또 BOJ가 양적 완화 통해서 돈 많이 풀고 했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민간의 구조 조정을 통한 성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토 쿠니오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의 교수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일본 기업들이 PBR이 낮다.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한국 PBR이 예전에도 제일 낮고 지금도 제일 낮고 예. 그 다음으로 낮은 데가 일본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토 쿠니오 교수의 생각의 프레임으로 보면 왜 PBR이 낮을까? PBR이 낮다는 거는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미래는 걱정이 많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돈을 잘 벌어서 자기 자본을 쌓아놨는데 예. 이게 잘 증식이 안 될 것 같아. 아. 다른 말로는 ROE가 낮아. 그러면은 이 기업이 시장의 집단지성으로 볼 때 기업이 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가 잘 증식이 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하는데 예. 그러면 이 기업이 부를 들고 있는 게 맞아? 라는 문제의식이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주환원을 해서 배당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할 수도 있고요. 더 생산적인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환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자기 자본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예. ROE 개선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이 한 10년을 한 거죠. 주주 환원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요. 주주환원뿐 핵심은 주주환원은 아니고 스타트는 주주환원인데 예.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제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천 방안 권고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제일 밑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도쿄 증권거래소가 PBR 1배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예. 네. 이거 조금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이제 이 그림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시가총액식이잖아요.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가 반영하는 건데 예. 이게 제가 작년 11월 말에 만든 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길게 봐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한국은 최근 10년 동안에 주가 지수가 23% 오르는 동안에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66%가 늘어났어요. 코스닥은 괴리가 더 크죠. 이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기업들이 상장. 미국은 자본을 줄이는데 성장 증자. 한국은 증자라는 거예요. 예. 중국 주식이 못 오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끊임없이 자본이 들어오니까. 늘어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시장은 이러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네. 주식이 뭐 그냥 사람들이 주식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양질의 자금을 주주들에게 공급하라는 게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밸런스가 한국은 깨진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이 10년 동안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서 주가 오른 것보다 시총이 덜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게 맞는데 일본 기업들의 EPS가 주당 순이익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익은 같더라도 자본 규모가 적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고민을 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증자하려고 하는데 주식수 늘어난다고 반대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수를 늘리게 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주식을 설득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로 보면 한국은 이런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이 없다고 봐요. 지금 배당 성향을 보면 제가 주저하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훌륭한 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보면 사실 삼성전자의 배당성이 훨씬 더 높아요. 예. 2022년도에 하이닉스 한 해 높았지만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그때 하이닉스의 이익이 왕창 줄어들어 가지고 배당 성향은 현금 배당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배당 열심히 하는 좋은 기업이고 상장사가 주주환원 늘리는 걸 저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존중받을 일이지만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주주가 좋을까요? 삼성전자 주주가 좋을까요? 하이닉스 주주가 좋죠. 네. 배당을 주지 않더라도 그 생산성이 있는데 투자해서 파이를 키우는 게 주주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은 그럼 퍼주기 위해서 그러면 주가가 그건 아닙니다. TSMC랑 비교하면 TSMC의 배당 성향은 상당히 경향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TSMC는 배당도 많이 주고 성장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답은 없고 예.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자사주 한번 볼까요?
애플은 자사주자면 전부 소각해요. 많이 사는데 그 결산 재무제표의 자사주 보유량은 빵입니다. 예. 버크셔 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안 해요. 아. 그럼 이제 워렌 버핏 보고 누가 야 니네 그 자사주 가지고 무슨 꼼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게 경로 의존성이에요. 한국은 자사주를 가지고 지배주주들이 뭐 그거 가지고 지배주주 평제고 하다 보니까 예. 의심을 하는 거죠. 자사주 가지고. 근데 정답은 없는 거예요. 주주환은 어떻게 할 거냐? 정답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일본이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매기를 아베가 풀었던 것 같아요. 아베가 살아있을 때 서드 포인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의 대표인 댄 로브를 아베가 만났어요. 예. 근데 만나고 별 얘기가 없었어요. 이거 왜 만났는지. 근데 이게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를 통해서 뭔가 탄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배구조가 중요한데 예. 이게 정답이 뭐냐? 주주 환원이 답이냐? 투자가 답이냐? 이런 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우리가 상법 개정을 했지만 모든 거를 다 법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주주들이 해야 돼요. 내 돈이 걸려 있는. 예.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 그 주주의 이사충실 의무를 담은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이고 큰 방향을 말한 거고요. 나머지 것들 전자주총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선임의 3%뭐 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주주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도 주주들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일본에서 MBO라고 하는 게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MBO는 뭐냐면 이 경영진들이요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전부 공개 매수로 주식 사서 상장 폐지하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하면 주주들이 하도 막 이런저런 요구가 많아. 아. 근데 기업은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해고 싶어. 예. 그러면 내가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 안 한다 그러면 내 상장 마음대로 폐지도 한다. 답이죠. 어. 내가 뭐 일제 시대에도 한국에 진출했던 다이쇼 제약, 또 도쿄에 긴자식스라고 하는 유명한 쇼핑타운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오너는 사업을 고상하게 하고 싶어해요. 그 안에 서점도 놓고. 근데 그게 상장사라 그러면은 서점보다 더 판매가 잘 되는 ROE의 단기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너네 왜 서점 넣니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회사는 상장 폐지하는 거죠. 아니면 주주들에게 나를 소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 효율성을 중시해야 돼요. 기업들이 증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플랜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밝혀야 돼요. 예. 일단 뭐 해놓고 보자 이런 거 안 되고요. 주주들로 받은 돈이 공돈이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일본의 소위 한국식 밸류업 공시입니다. 보면 다 자기들이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개별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상세히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이겠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재무적인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본에서 최근에 그 기업의 주요 임원인 C레벨 임원 중에서 CSEO라고 하는 포지션이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Chief Shareholder Engagement Officer라 그래서 CEO, CFO 우리가 잘 알잖아요. 쉐어홀더와 관련된 C레벨이에요. 아, 주주 관리.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투자를 하건 주담 임원이네요. 예. 그렇지. 배당을 하건 우리가 주담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감이 확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것들을 좀 중시하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방향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중국이랑 미국식 자본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물론 그 중간쯤 있지만 미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다시피 우리는 주주 환원을 너무 안 하는 나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야 너무 과하게 하는 거에 부작용을 따질 겨를이 없고 그건 사치죠. 좀 해라 좀 이제. 사치죠. 근데 오늘 센터장님 말씀은 요지가 그러니까 중전까지 계속 우리 그 지배구조 개선하라, 상법 개정하라 그런 말씀 또 하러 나오신 줄 알았더니 오늘 해주신 말씀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PBR 1배짜리가 너무 많아.
뭐 자사주 소각 안 하고 갖고 있어.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 그봐 그러니까 나쁜 애들이지라고 얘기했던 그 논리가 아니야 그렇게 볼 것도 아니야. 배당 성향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PBR이 1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 네. 자사주는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그러니까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자기 자본 비용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주주들에게 우리가 최근에 기업들 합병할 때 소위 합병 비율이 기업의 주인 오너들에게 유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잖아요. 예. 의심을 받았고 감독원에서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미국은 합병 비율을 할 때 우린 주가로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주가로 하건 알아서 하건. 자산 가치로 하건 학원. 예. 그래 소명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핵심은 저는 일본이 주주 행동주의라는 매기를 불어서 한 것처럼 우리도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뭔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지배주주나 오너들이 원래부터 뭐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벌써 공기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증자하려고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또 자사조 가지고 그 교환사채 같은 거 발행하려고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미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고 몇 가지 한 2분 정도만 예. 시간 더 쓰셔도 예. 됩니다. 예. 좀 이제 상법 개정에 걱정하는 견해들 좀 말씀드리면 주주 환원만으로 주가 상승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성장이 이 말 맞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배 구조와 성장이 같이 가야 지배 된다? 구조 좋다 그래서 성장할 거냐? 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예. 예.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예. 이제 저의 반론은 그럼 지배 구조가 나빠야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성은 있나요? 우리 그 오너들의 탁월한 오너들의 성과도 좋지만 오너들이 잘못 의사결정해서 망한 사례도 찾으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상장된 기업으로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 조달을 받았으면 그에 맞는 애티튜드를 갖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의 핵심은 자본율성. 그리고 또 미국식의 그런 식의 이제 뭐 주주들만 위하는 이 뭐 단기주의 하다 보면 기업이 성장 못한다, 투자 못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까 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림을 보시면 뭘 좀 퍼주기를 걱정해야죠. 이게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이건 뭐 2010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2007년부터 있는데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준 배당 성향. 우리가 미국과 비교하지 말자고요. 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비슷한 산업 구조가 다르니까. 예, 제조업 중심의 구조, 자기 자본 예. 무겁게 가져가야 될 대만, 중국, 일본, 한국과 비교해 보면 대만보다 배당 성향이 높았던 게 한 번도 없어요. 18년 동안에. 일본보다 높았던 게 딱 한 해 있어요. 아. 사회주의 중국보다 높았던 게 딱 한 해예요. 와. 그럼 뭐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야죠. 소명하고 꼭 배당을 하라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데 한국은 자본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예. 이걸 늘리기 힘들다 그럼 우리가 뭔가 배당이라든가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본효율성이 떨어진데 특정 주체가 돈을 많이 부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썩어요. 증식이 안 되고. 잠기는 건 효과인가요? 장기는 뿐만 아니라 부식됩니다. 근데 저걸 그냥 알겠는데 뭐왜 비판하시는 건지도 알겠는데 저게 아까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배당 안 해. 삼성전자는 잘해. 그럼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아니죠. 좋아라고 네, 하면 네, 항상 거기서 부딪히면 네. 저게 이제 대만보다 우리가 배당 성향이 낮은 게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럼요. 아니면 대만과 우리나라가 보면 대만은 설비 투자할 게 별로 없고 우리나라만 많은 건 혹시 아닌지 그러니까 뭔가 정치한 계산을 해야지 아니요. 저 갖고 와서 저러면 어떻게 저는 그거는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업과 주주들이 예. 소통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다 이게 개별적으로.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예. 왜 못하는지 또 앞으로 지금 못하면 앞으로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내가 돈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회사를 팔았어요. 근데 주가보다 훨씬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어요. 그럼 그 경영권 프리미엄은 오너들만 가져가는 게 온당한가? 그래서 저는 한국의 상당 부분은 뭐 산업구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부를 나누는 게 상당히 편향돼 있는 데서 저는 온당하지 비롯됐다고 온당하지 생각합니다. 않지. 예,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제 규제가 심하면 누가 한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할까? 이런 거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상장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에요. 내 사업의 비전을 말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온당치 않고 또 자사주 규제도 경영권 유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판을 뽑는 것과 같다고 하지만 이것들은 잘못됐다고 봐요. 자사주는 회사 돈이에요. 오너가 경영권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자사주는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내 주식을 사는데 효율이 높을 때 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걱정들도 저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주주행동주의 공격을 부르는 거는 주가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겠죠. 예,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뭐 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 증시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이 저는 관행.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제가 96년도 입사하고 한국 시장에서 잦은 주식 회전율이 너무 단타친다.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한국인들의 피 속에 무슨 투기적인 인자가 흘러서 단타를 쳤겠나 싶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박스권에서 단기가 못 오르니까 할게 그거밖에 그냥 없어. 거기 그렇지, 학습하는 그렇지. 효과예요. 맞아. 근데 주식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0 가니까 회전율이 극적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배 구조도 우리 특정 세력이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기보다 무의식 중에 통용이 되는 관행하에 다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공기가 바뀌고 그 있고 관행이 바뀌고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자본 유연성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논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더 나빠져 봐야 뭐 그냥 정과 동이고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한국은 높은 거 아닌가. 또 최근에 주가가 이런 기대를 주가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더 정답인지는 모르죠. 근데 하이닉스가 배당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더 좋잖아요. 네, 그 네. 말은 그 자본금을 잘 썼다, 어딘가에 잘 썼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럼요. 주가라는 결과로 드러났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배당 안 해도 넌 잘한 거야.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다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대만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면 대만은 배당 수익률이 높았어요. 네, 근데 주가도 한 10년 동안 한 3배 뛰었어.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 수익률이 작았어요. 그러면 다른 데 열심히 투자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한 80%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른 데 열심히 투자해서 쓴 게 아니고 그냥 그 돈이 어딘가에 그냥 효율적으로 안 움직인 게 그게 아닌가. 되게 결과론인 것이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 오른 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3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논의를 하면 야 하이닉스 너 뭔데 이렇게 배당을 안 해? 그럼요. 다른 얘기를 우리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근데 확실성의 그거는 세계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10년, 20년, 30년을 봐도 경향적으로 그렇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럼요. 우리 자본 그게 유연성이 1, 낮잖아요. 2년, 5년을 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30년을 거쳐서도 경향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이건 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런 논리는 그래도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누가 성장이 안 중요합니까? 근데 과연 그럼 그 돈이 성장하는 데 잘 쓰였느냐. 그거는 한번 근데 대만도 보니까 뭐 집중 투표제라든가 뭔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대만이. 꼭 필요하죠. 그거를 네. 하지 말자는 네.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런다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면. 근데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상장사가 가져야 될 이제 기본적인 애티튜드, 타인의 자본을 조달한 사람의 응당 갖춰야 될 태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뭐 어떻게 우리가 힘든 대자를 살아가면서 지배구조 개선으로 모든 게 다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쪽에 명확한 결핍이 존재하니까 이런 걸 개선하게 되면 좀 좋아질 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맞아. 그리고 주총 좀 가기 쉽게 아 그럼요. 전자주총 좀 합시다. 진짜. 그럼요. 그게 뭐야? 같은 날 몰아서 하고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전자주총으로 하면 그 전날 투표해 놓고 아니 대통령도 몇 주일 전에 뽑고 여행 가는데 왜 주총을 꼭 당일날 9시에 모여야 돼? 왜? 그게 이제 또 사안을- 따지면 뭐 일본식의 총회꾼
막 그 야쿠자와 연결이 된 막 행패 부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뭐 지금 뭐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거는 해야 되고 절차의 문제니까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은 해야 되는데 다만 반영된 결과가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다. 그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죠. PBR이 1보다 낮은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자기 자본이 네. 되게 장기적으로 집단지성을 가진 시장에서 디스카운트 되는 거니까 그 현상 자체는 저는 굉장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PBR 봅니다. 계산할 때도요. 네. 공장 설비가 1조 원어치 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1조 원어치 있는 걸. 계속 그거 돌리고 있는데. 다만 현금이 1조 원 있는데 논다. 그건 다른 건데. 그럼요. 똑같이 PBR 1보다 낮겠도록 우리는 그냥 분류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라고 하면 이게 장부 가치 대비 설비가 많아서 장부 가치가 많은 건지 네. 노는 돈이 많아서 많은 건지를 우리는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다 리스트업 해놓고 얘네들 문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와 주주들이 그러니까 주주들이 알아서 하는 개별 문제. 사안에 대해서 강론으로 풀어야 될 이슈들이라고 봅니다. 라는 거고.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런정페이가 그거 하는 무슨 회사죠?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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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그냥 막 이익이 나든 말든 무조건 만들어 이씨. 우리는 국가를 위한 기업이야. 근데 그게 어. 기업이나 국가의 발전 단계인 거는 혹시 아니에요? 단계별로 모델이 있다. 미국도 옛날에는 그 영국이 막 만들 때 자기들은 몰라 우리 적자 나더라도 제 만들어. 생각엔 발전 단계라기보다 음. 그냥 체제 시스템의 차이 같아요. 사회주의와 혹은 뭐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영리를 조간 자본주의의 차이로 보면 예. 오히려 그게 발전 단계보다는 사회 체제의 차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과거에도 관치 경제였던 거는 맞죠. 네, 물론 경제적 그렇죠. 자원을 물론 그렇죠. 특정 기업에게 몰아주고 물론 그렇지. 그렇게 했던 건 맞는데 조금 사회주의 지향적인 색깔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통계를 한번 봤더니 최근 40년을 봤더니 우리나라 GDP가 한 6배 증가하는 동안 명목 GDP가 주가 지수는 안 올랐는데 시가총액은 한 20배 정도 올랐더군요. 네. 계속 자본이 조달되고 그런데, 상장하고. 그런데 미국도 같은 40년 동안 미국의 명목 GDP가 한 6배 오르는 동안 미국의 시가총액도 한 20배 올랐어요. 그 정도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걸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더군요. 주가를 한번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당연히 예. 미국은 증자도 안 하고 IPO도 별로 안 하고 뭐 내쫓는 애들 더 내쫓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지수는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주가 지수보다 시총은 이제 자꾸 안 오르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는 주가는 안 오르, 주가 지수는 안 오르는데 시총은 비슷하게 커졌더라고요. 네. 네. 그 말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설비 투자가 필요 없고 고도의 상품 기획과 그냥 소프트 파워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설비 투자할 것도 없고 남는 돈 있으면 자꾸 뭐 자본 줄여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돈 한 푼이라도 벌려면 공장 때려 지어야 되고 그런 단계에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단계로. 그러니까 양쪽 보면 미국도 얼마나 주주들이 미국 기업들 욕하겠어요. 이것들 맨날 자살 조소각이나 하고 CEO 그 보너스나 받아하고 이 자식들 투자나 안 하고 그게 일자리 없어지지. 라고 얘기할 텐데 그것도 그냥 그 단계니까 그런 거고 우리나라도 야 이것들 맨날 뭐 이러고 있냐라고 하면 네. 그럼 그냥 그런 단계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미국은 글로벌 그 밸류 체인의 분업 체계에서 예. 일종의 표준을 만들고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단계고 예. 한중일은 미국이 만든 표준을 잘 리텐션하는 비슷하게 따라잡는. 만들어내는 그렇죠. 역할이 이제 우리가 맞은 거기 때문에 예.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그래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찬양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처럼 한국에서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좋다고 안기시게. 그렇지. 근데 그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천재가 6, 7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다 가져가는 경제고 예. 우리는 10,000개 만들면 불량품이 100개 나오면 안 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얼마 전까지 했던 식스 시그마는 불량품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역할을 그것도 사실은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했던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처럼 우리가 가면 좋은데
그게 쉬운 일일 건가? 좀 그것도 미국은 그러네. 조금 좀 예외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일본의 케이스가 또 조금 넓히면 대만의 케이스가 우리가 상당히 중국과 미국은 좀 다른 길인 것 같고 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좀 배우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이다. 바로. 어떻게 이렇게 깊이가 있네. 이렇게 깊이 푹 빠져든 이런 느낌이 들지? 네. 통찰력 있잖아요. 아유. 네? 와. 40년 계셨대잖아. 40. 주식시장에 30년. 40년 계실 겁니다. 그 계실 거죠? 10년 후에도 언더스탠딩 하면 나오실 거죠? 야, 아니 안 채팅창에서도 나오신대. 한 이거는 여러 번 봐야 되겠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죠. 왜 안 해? 그리고 되겠죠. 어떻게까지 이 지배 구조가 계속 이 모양이겠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말씀하셨던 공기가 달라졌다고 하신 것처럼 조금 그래. 달라지는 것 근데 같긴 해요. 센터장님 오늘 말씀하신 건 이 달라지는 공기, 이 달라지는 여론, 이 변화에 따른 압력을 매우 요지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압력을 써야지 빨리 좋아지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걸로 낭비하지 말자. 기계적으로 하지 말자. 기계적으로 하지 기계적으로 말자. 하지 이게 말자. PBR이 일이 넘고 안 넘고의 문제냐, 배당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냐 그런 건 그런 게 아니다.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회사와 계속 치열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게 본질이지. 뭐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안 높아질 수도 있으나 그래. 그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자주총 안 하는 진짜 회사들은 진짜 근데 이번에 의무화 됐잖아요. 전자주총 무조건 하라고. 의무화 됐습니까 이번에? 이게 내년부터 네. 예. 내년부터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마음에 들어. 아니 나도 왜 대주주가 전횡하냐라고 막 자꾸 그러는데 속으로는 저는 당신들이 주총에 안 나가니까 대주주가 전횡하지. 모든 대주주들은 주총에 나옵니다. 그 주총 나오고 소액주주들이 안 나가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어려운데 평일날 아니, 막 어려워도 나가야지. 평일날 휴가 내고 나가요? 그리고 아니, 뭐- 여러 군데 막 그럼 같이 하잖아. 어쩌라는 거? 주총에 안 나가는데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런데 전자주총을 도입하니까 얼마나 이제는 좀 나가고 전자주총 진짜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전자주총 봐도 막 모르겠고 막 그러면 죽여버려야지. 전자주총에 장난치지 마 이제 진짜. 버튼을 누를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전자주총 장난치지 마. 그리고 전자주총도 뭐 당일날 9시에 접속하고 또 그렇게만 이제 한 일주일 전엔 최소한 네. 안건 다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잘 설명하고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합시다. 네. 자 여기까지 2%가 지켜본다. 똑바로 해라. 진짜 좋은 거 하나 했어 이번에. 이제 그거 건들면 안 돼 진짜.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